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호남에 인물이 없다는 볼멘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약화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지역에서 능력과 매력을 겸비한 인물을 키워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화두인 가운데 벼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험이 영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운행률이 낮은 노선에 대해 임시버스를 투입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고 학업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를 치를 때면 늘상 지역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호남에 인물이 없다는 말인데요. 약화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어디에서 비롯됐고, 지역에서 능력과 매력을 겸비한 인물을 키워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 변호사,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인물이 대권 반열에 오른 건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중앙정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밀어붙여 성공시킨 무상복지와 같은 독창적인 정책. 시민 참여 정치 실현은 이재명의 큰 정치를 입증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본인들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즉 시민이 원하는 걸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정치하신 분이거든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이후 호남 대망론을 대변할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의 정동영 후보가 17대 대선을 완주했을 뿐 지역 출신들은 그나마도 중도당마가 허다했습니다. 호남 출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하고도 한순간에 180도 다른 정치 노선을 택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비판을 받는 지역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이낙연 양양자 사례처럼 지역민 힘으로 성장한 인사들이 노선을 급변치만이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지역민도 정체성도 저버린 정치인들이 끼얹은 찬물이 호남 대망론 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지역 후보는 배출되지 못했고, 광주 전남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회복한 민주당의 굵직한 당내 이벤트에서조차 우리 지역 출신들의 존재감은 감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역민들과 함께 민생 가운데서 성장하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면서 저 사람 진짜 중앙무대에 가서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종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에 될성 싶은 인물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패하더라도 지역 정치인들의 과감한 정치 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패기 있게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호남 정치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지역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국민감사 투어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정청래 의원은 12.3 내란을 막아준 5.18 영령들께 감사드린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세력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다시 시작된 빗줄기가 오늘 출근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동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빗줄기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이지만 습한 기온이 강해서 여전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벼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험이 영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확량과 품질, 수익성까지 꼼꼼히 따져 농촌의 새로운 에너지 수익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내기가 한참인 영암군의 한 논. 태양광 구조물 아래로 이양기가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현장입니다. 990제곱미터 면적의 높이 4.8m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 벼농사와 전력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5,000kWh의 전기를 생산해 한 달에 4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라든가 또 고령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농토를 단순하게 쌀 생산을 넘어서 탄소 중립과 함께 연결할 수 있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영농형 태양광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둥이 설치돼 논작업이 어렵고 벼 쓰러짐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1년 평균 1,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저장할 시설과 판매를 위한 전선 연결 등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8년까지인 농지 태양광 사용 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까지는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기간을 한 20년 정도까지 연장을 해줘야지 시설비 플러스 농가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도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영암과 해남이 지정됐습니다. 아직은 기술 적합성을 따져보는 단계지만 영암군은 이 실험이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형 에너지 수익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임시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소송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운행률이 떨어짐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운행률이 낮은 노선에 임시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순환 1번과 본선 37로 6대가 운행되며 차량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하고 24시간 대책본부 운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머물 곳이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건립은 잇따라 무산되거나 표류하면서 숙박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역 바로 옆 원도심 입구에 위치한 513실 규모의 호텔 라키. 2023년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운영은 시작도 못한 채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상 20층 170실 규모로 추진되던 하얏트 호텔 역시 올해 착공이 연기된 뒤 진척 없이 멈춰 있고 사막도에 계획됐던 호텔 컨벤션 센터 사업은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2005년 문을 닫은 초원호텔도 20년 가까이 소유자만 바뀐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근대 역사문화 거리 등 관광 중심지에는 대형 호텔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체류형 관광은 없고 거의 당일치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행사라든지 마이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소 부족은 매년 성수기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이어지고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정작 머물 곳이 없는 목포. 숙박 문제 해결 없이는 관광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해남 지역 봄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에 5억 4천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 지역의 봄배추 재배 면적 695헥타르 가운데 350헥타르가 추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00농가 214헥타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뛰고 걷고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깨우는 특별한 수업이 전남 지역 학교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체력은 물론 학업 집중력까지 높아진다는 현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인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전남교육청의 실험을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운동회라도 열린 듯 왁자지껄한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짝을 지어 트랙을 걷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깁니다. 학생 체력 증진과 활력 향상을 위해 아침 수업 시작 전 실시되는 전남형 체육활동 기지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 일주일에 3회 40분 정도 체육활동을 실시합니다. 교내 인력뿐만 아닌 외부 강사의 체계적인 체육 강의도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교우 관계라든가 학습 태도에 대한 변화라든가 학교 폭력을 낮춘다라든가. 학생들은 운동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피곤했었는데 피곤하지 않고 더 개운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체력 건강을 증진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지금 낮아서 이런 비만율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 운동량을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전심을 활용해서 좀 그런 어떤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전남교육청은 현재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지개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별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체육 활동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체 건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추이를 좀 분석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우리 체육 선생님, 영양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바꾸는 학교들. 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전남 글로컬 학교 실현 5개년 계획 추진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기준을 재정립하거나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정비하고 학생 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40년까지 전체 인구가 7.5% 줄어들고 같은 기간 학령 인구는 46.4% 감소하며
전남의 학생 수는 올해 16만 9천여 명에서 2040년에는 10만 7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 200kg이 넘는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동해의 수온이 급상승하며 바다 생태계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건데요. 남한 최북단의 정치망 어선에서 잡힌 어종을 분석해봤더니 열대와 아열대성 어류가 나타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 주문진항,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 8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는 적게는 180cm에서 길게는 240cm가 넘는 것들입니다. 이 참치의 길이는 242cm로 몸무게는 208kg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북위 38도 인근 이곳 바다에서 2m 넘는 참다랑어가 잡혔습니다. 아열대성 어종 부시리가 수조 안을 가득 메웠고 삼치나 고등어도 잔뜩 쌓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또 있거든요. 수온 따라. 그러면 여기 들었다가 고기가 이동해 북쪽에 또 나오고 그래요. 수개월 전 이 부근 바닷속에 들어간 취재진은 정갱이 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종들은 과거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나 많이 잡히던 난류성 어종들입니다. 강원 바다의 생태계는 어떻게 바뀐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양양의 정치망 어선들의 어종을 지난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힌 건 오징어로 각각 30% 안팎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는 한해성 어종 이면수어의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강원 고성은 방어가 21.6%, 양양은 정갱이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북위 38도 주변 강원 바다의 아열대와 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50%를 웃돌게 된 겁니다. 강원 고성의 최근 5년 평균은 53.1%로 이전 15년 평균치 35.5%보다 17%포인트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양양은 42.8%에서 64%로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갱이, 방어, 삼치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연안의 표준 평균 수온은 20년 새 1.1도가 오른 겁니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비열은 약 4배, 열 용량은 1000배 이상으로 평소 온도 변화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강원 앞바다의 열대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최북단 일대 해양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한 지 8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은 건데요. 길어지는 불황에 포항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지난 7일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공장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 공장 폐쇄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반발하자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축소 운영해왔는데 결국 8개월 만에 공장 문을 닫은 겁니다. 현대제철은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포항 1공장의 중기사업부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물량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지난해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인구의 이제 저성장 추세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철강 수요 산업에서의 어떤 철강의 저소비 기조 같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발표된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까지 크게 나빠진 상황. 지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선진국이라든가 중국처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생산 보조금이라는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포항시는 최근 철강산업특별지원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 돈만 가로채 잠적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북 고창의 한 농약상은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순식간에 1억 7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농약상에 군청 공무원이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식 명함과 군청 도장이 찍힌 견적서까지 확인한 뒤 특정 업체에 돈을 보냈지만 이후 군청이 계약을 취소했다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9번에 나눠 1억 7천만 원을 송금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몇백억 깎아준다고 대당 어쩌고 깎아준다고 했다가 더 보내주면 1,000원까지 깎아준다고 전화하고 연락대는 없다니까요. 같은 날 고창의 복분자 가공업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군부대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8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군부대 등의 요청이라는 말에 의심을 접고 돈을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이 같은 대리구매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접수된 대리구매 사기 신고는 43건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단 2달간 접수된 사례는 무려 77건에 달했습니다. 2달간의 피해 유형을 보면 군부대 사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시설이 25건, 방송업계 종사자 및 연예인 관련 사칭도 14건이나 됐습니다. 광범위하게 지금 공무원 사칭, 연예인 사칭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첫 번째 접수를 받고 그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리구매 사기 수법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6.15 정신을 계승하는 행동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라남도도 평화의 길에 함께하겠다며 농수산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 동반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정원 남문과 스페이스 허브 일원에서 열린 펫데이 이벤트에는 전국에서 모인 반려인 200명과 반려견 150마리가 참가한 가운데 정원 산책과 반려견 건강검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남 지역 첫 반려견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과 대전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610곳과 지하차도 24곳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순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 다발 지역 37곳에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6천여 점의 구조장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다시 시작된 비가 오늘 출근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mm 안팎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 20mm 안팎의 비가 이미 쏟아진 가운데 오늘 낮까지 비는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내림세를 보이면서 30도를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로 기온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금요일부터 다가오는 주말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